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문학넘어 인문학 시간으로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는 식민지 시대 시인입니다. 서시라는 시에 나타난 대로 그 시대의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 때문에 괴로워할 정도로 순수했던 청년 윤동주는 십자가를 지닌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지닌 청년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고향에서 시인은 새로운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나는 시적 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향을 말하는 순간 시인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열망하게 됩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과연 어떤 세계를 그리고 있을까요? 먼저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성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위 시에서 윤동주가 갈망하는 곳은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입니다. 아름다운이란 수식어가 붙은 또 다른 고향은 백골 몰래 가야 하는 이상향과 같은 장소입니다. 왜 그는 백골 몰래 그곳에 가야 하는 것일까요? 시인은 이 시의 일련에서 고향에 돌아온 날 밤의 전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건 나만이 아닙니다.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라는 식구에 암시된 바 그대로 나는 이미 백골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고향에 돌아왔으니 백골도 당연히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나, 곧 이 시의 화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에 빠집니다. 어둠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의 성과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오는데 백골은 화자 곁에 꼭 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로 통하는 어둠 방에서 백골을 보며 끊임없이 한숨을 내쉬는 시인 화자의 모습은 그래서 그만큼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화자는 묻습니다.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라고요. 화자 나의 이면에는 백골이 있고 아름다운 혼이 있습니다. 내가 울면 백골도 울고 아름다운 혼도 웁니다. 이들은 셋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모음 마음속에 세 개의 영혼이 들어있으니 지독한 자아분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동주 시를 관료하는 자아분열의 양상은 사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아를 찾기 위한 성찰의 도정에서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혼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향에 돌아온 나나 백골은 결코 순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시인이 마냥 아름다운 혼의 입장에서만 나라는 자아를 백골이라는 또 다른 자아를 바라보기는 힘들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혼이 있으려면 현실에 나가 있어야 하고 나에 들러붙은 백골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삼각형의 꼭지점 하나씩을 차지한 채 삼각형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혼을 지향하는 화자가 그 혼이 있는 세계로 쉽게 갈 수 없는 까닭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윤동주는 지조 높은 개라는 대상을 외부에서 길어 올립니다.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 지조 높은 개는 시인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혼을 선택할 것을 강권합니다. 물론 시인의 마음은 이미 아름다운 혼이 있는 세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계로 가는 게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 나가 있고 백골이 여전히 자기 존재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에 나와 백골을 내치지 않는 한 시인은 아름다운 혼이 있는 세계 곧 또 다른 고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라는 시인의 선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오거니와 시인은 나 백골과 단절되는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또 다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 젖힙니다.
윤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자아 성찰은 이렇게 어둠을 짓는 지저 높은 개를 따라 쫓기우는 사람처럼 또 다른 고향으로 나아가는 존재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저 높은 개는 그러한 자아 성찰의 과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가를 에둘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저 높은 개는 자아의 입장에서 보면 타자입니다. 자아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타자라는 외부는 자아가 지향한 세계의 모습을 온전히 품고 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지저 높은 개에게 쫓기면서도 시인은 지저 높은 개가 지닌 순수한 마음에 한없이 끌리고 있습니다. 지저 높은 개는 그러므로 윤동주 시인이 지향했던 내면적 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저 높은 개에게 쫓기듯 또 다른 고향으로 가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 그는 지저 높은 개가 이끄는 바로 그 길을 망설임 없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백골 몰래 가야 하는 그 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 정도로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이 아니던가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순수한 청년 윤동주는 이렇게 지저 높은 개가 울부짖는 소리를 따라 아름다운 혼이 기다리는 또 다른 고향을 향해 기꺼이 길을 떠납니다. 요컨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순수한 삶을 향한 한 청년의 열정만으로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울리고도 남을 만한 여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